장관님, 네.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누리과정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는 유아교육의 균등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아가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누리과정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22만 원, 방과후 과정 지원비 7만 원,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 처우 개선비 59만 원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린이집 보십시다. 교사 처우 개선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교사 처우 개선비를 빼서 지출을 합니다. 예. 누리과정 보육료가 5년을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년을 동결을 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운영비에서 빼서 30만 원을 빼서 지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에서 59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어린이집은 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결과적으로 30만 원을 교사들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걸 실무자를 몇 번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닥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특히 그 누리과정은 보건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 사안이 아니라서 참 어떻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라서 다른 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것은 장관님 보육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우 개선비는 네. 관할 부처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뭔 말씀하십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내야죠. 그런 책임도 안 지려면은 교육부로 보내야죠. 예. 왜 그렇게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처우 개선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은 59만 원을 처우 개선비를 별도로 주고 어린이집은 10푼도 안 주고 그래서 30만 원을 보육료에서 5년간 동결된 보육료에서 빼서 선생님들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29만 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처우 개선비는 교육부에다가 미룰 거 아니에요. 보육료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부처 복지부가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재부에 대해서도 저희 한 32만 원 정도 처우 개선비 인상해달라고 요청했고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 예산 과정에서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든지 예. 아니면 정부가 의논해서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보내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뭐 책임을 못 지면서 지고에 왜 있습니까? 전 전 정부에서 유보 통합을 하려고 보육 과정을 다 통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만 따로 놔두고 이거 서로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같이 제도적으로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을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좀 더 제도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산 이번에 꼭 반영해서 처우 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맞춤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 보육은 2016년 7월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관님께서 교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맞춤 보육의 문제점을 많이 들으셨는지 청문회 때 맞춤 보육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님께서도 담당국에 지시를 하셨는지 TF팀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한 10여 차례 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회의 결과는 보나마나 아침보육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또 내년에도 맞춤보육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안에 보니까 맞춤보육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돼가지고 올라왔던데 언제까지 맞춤보육을 끌고 갈 겁니까? 보육인들 이제 그만저만 내태우시고요. 보육 지원체계 개편하십시오. 예. 빨리 지원체계 개편해서 확정하시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해가지고 맞춤 보육 폐지하십시오. 예, 이거 저희들이- 길게 갈수록 보육 현장에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혼돈만 주고 어려움이 말도 못합니다. 그건 빨리 소신 있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지금까지 1년 2개월을 답변하시고 끌고 왔는데 얼마나 더 끌고 가실랍니까? 저희들이 그 TF팀을 통해서 의견 수렴도 다 끝나고 예. 대안도 좀 나왔습니다. 올 10월 중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보고안건을 상정을 해서 구체적인 소요 재원하고 필요 인력을 도출하고 내년도부터는 좀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 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교사들 8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휴게 시간 줘야 됩니다. 보조교사요 4만 명을 예산을 세운다 해도 휴게 시간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어린데 한 어린이집 한 명씩 준다고 해서 8반 9반 이렇게 되는 반에 어떻게 선생님 휴게 시간을 주겠습니까? 빨리 보육체계 이거 지원체계 개편해야 돼요. 네. 어떻게 선생님들이 8시간만 근무를 하겠습니까? 12시간 운영 체계로 돼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육인들을 전부 범법자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전부 노동법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두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도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유보통합 논의는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해서 좀 지금 말씀한 것들을 강론적으로 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